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원입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가위가 이 종이 자르는 가위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 가위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위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운데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몸의 가운데에 가위가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가위 눌림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가위로 눌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눌리기 전에는 이거 뻥 아니야? 꽁꽁거리 굉장히 과장한 거 아니야? 이 뭔 개소리야! 저도 한 번 눌리고 나니까 이게 가위 눌리는 거구나, 이런 느낌에서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위 눌림은 악몽과는 다릅니다. 가위 눌림 같은 경우에는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을 봤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위는 왜 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수면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수면마비는 수면 시 전신의 탄력과 의식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뇌는 깨어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위 눌림은 어떻게 보면 목류병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목류병은 의식은 없는데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위 눌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가위를 자주 눌리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잠자러 가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위 눌림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한 10년 전쯤에 5번 정도 연달아 눌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눌렸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가위라는 건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처녀귀신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얼굴을 보진 못했고 약간 실루엣이 그런 어떤 소복을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아기 울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가위는 왜 눌릴까요? 수면은 보통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렘 수면인데요.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 약자로 빠른 눈동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수면 시간의 20에서 25%, 90에서 120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는데 몸의 근육이 다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꿈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얕은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는 몸의 근육이 이완돼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의식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위로 눌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식이 들어왔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보통 불쾌한 꿈을 같이 수반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위는 누가 잘 눌릴까요? 바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최근에 트라우마가 있는 일이 있었거나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쉽게 눌리게 되죠. 자, 그러면 가위에 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너무 힘을 많이 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아둥바둥 하셔도 못 깨기 때문에 1분 정도 가만히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가위를 눌리면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울 때는 몸의 가장 끝부분부터 조금씩 힘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손끝이나 발끝 이런 데부터 조금씩 힘을 써보면 마비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혀도 어떻게 보면 몸의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혀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금씩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있으면 내가 요새 가위를 자주 눌리니까 좀 보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깨워줘라,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시고 혼자 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방법이 가위 눌렸을 때의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가위 눌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개월간 이것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다른 수면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가위에 안 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가위 눌림의 원인은 정신과 육체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최근에 유산소 운동이나 격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위 눌림은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에 방해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수면 위생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자기 전에 명상이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면 자신의 종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거나 십자가를 걸고 자는 등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가해 눌림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이것을 위해서 뭐 큰 돈을 들여서 부적을 맞추거나 구술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 눌림이라는 현상 자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점술가나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집에 들어가면 초췌한 얼굴을 보고 잠을 못 자는구만. 왜 할아버지를 업고 왔어? 어랍쇼, 할머니도 업고 왔구만. 사실 누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뭔가 안 풀리니까 점집에 간 거겠죠. 근데 이걸 보고 와 진짜 저 점집 용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하다 하는 거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증 편향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심신이 지쳐있을 때는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해 눌림은 사실 수면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수면에 대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